카메라 꺼. 세 번째 단추에 숨긴 거 다 아니까. 체육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링 위에서 벌벌 떨던 전학생이 학교 최강이라 불리던 태호를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단 1초,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태호는 링 바닥에 처박힌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충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몰래 숨겨둔 카메라를 저 구부정한 전학생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구부정하게 웅크리고만 있던 그 전학생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깨를 활짝 펴고 서 있었다는 것.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대체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저토록 자신을 숨기며 살았던 걸까요? 그리고 학교 최강 태호는 왜 저렇게까지 겁에 질린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전학 첫날 민서는 교실 문 앞에서 3분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 학교, 새 교실, 새로운 시선들. 그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을 때 민서의 자세는 이미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앞머리는 눈을 가릴 만큼 길게 내려와 있었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아닌 그들의 발끝만 보였습니다. 자기소개해볼까? 담임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교실 한쪽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그 소리의 방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방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무겁고 자신만만하고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진 걸음걸이. 민서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건 자신을 과시하는 걸음이라는 것을. 태호였습니다. 체육부 에이스이자 반에서 가장 덩치가 큰 학생. 그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꼽추냐? 허리 좀 펴고 다녀라.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을 뿐.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태호의 발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끝이 안쪽으로 살짝 모이는 것.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것. 민서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 발짝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태호의 손이 민서의 어깨를 향해 뻗었지만 손바닥은 허공만 스쳤습니다. 뭐야, 이 새끼 피하네.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숨듯, 존재를 지우듯. 점심시간 민서는 혼자 급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서에게 그것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라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 목소리의 주인이 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발소리, 균형 잡힌 무게중심, 긴장감 없는 호흡. 네, 수빈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서의 맞은편에 앉으며 급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수빈이야. 아까 자기소개 진짜 짧더라. 긴장했어?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태호 신경 쓰지 마. 저애 원래 저래. 새로운 애들한테 꼭 한 번씩 저러거든. 민서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의 시선이 수빈의 얼굴 쪽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눈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왜 저한테 말 거는 거예요? 수빈이 웃었습니다. 왜긴. 혼자 밥 먹으면 맛없잖아. 그 단순한 대답에 민서의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따뜻함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은,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 민서는 오랜만에 그 감각을 느꼈습니다. 방과 후 민서는 텅 빈 체육관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왔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발이 저절로 향했습니다. 체육관 구석 게시판에는 낡은 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유소년 격투기 대회 소식.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흐릿한 사진이 보였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링 위의 조명, 함성, 그리고 자신의 주먹이 상대의 얼굴에 닿는 순간의 둔탁한 감촉. 비명, 정적. 민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더 깊이 굽었습니다. 마치 그 무게를 영원히 짊어지겠다는 듯이. 그는 몰랐습니다. 체육관 입구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 선생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책감, 기대, 그리고 집착. 민서의 고통스러운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서에게 붙은 별명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꼽추. 아이들은 대놓고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민서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더 깊이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태호는 민서를 볼 때마다 등을 툭툭 쳤습니다. 야 꼽추, 자세 좀 펴라. 보기 흉하게. 민서는 그때마다 바들바들 떨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이 태호의 가학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약한 것, 움츠러드는 것, 저항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태호에게는 짓밟아야 할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태호가 민서를 때리려 할 때마다 주먹은 늘 빗나갔습니다. 어깨를 치려 하면 민서가 미세하게 몸을 틀었고 머리를 쥐려 하면 민서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하지만 매번. 야, 이 새끼 진짜 미꾸라지네. 태호의 무리가 킥킥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민서는 그저 운 좋게 피하는 겁쟁이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서가 보는 것이 바닥이 아니라 그들의 발이라는 것을. 발끝의 방향, 체중의 이동, 무게 중심의 변화. 그것만으로 민서는 다음 동작을 읽었습니다. 수천 번의 스파링이 몸에 새겨놓은 본능이었습니다. 체육 시간, 조 편성이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 강 선생이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4명씩 조짜라.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찾아 모였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야, 꼽추 우리 조오지 마라. 있으면 지는 거야. 걔 데리고 뭐해? 뛸 줄이나 알아? 비웃음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것, 필요 없다는 것, 존재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 그 감각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수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민서 우리 조로 올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빈의 조언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수빈아. 왜 저 애를? 왜? 한 명 부족하잖아. 수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지만 그의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 그 작은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낯선 온기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태호는 자신의 무리를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새끼 뭔가 이상해. 뭐가? 때릴 때마다 피한다고. 운이 아니야. 뭔가 있어. 태호의 직감은 날카로웠습니다. 약자를 오래 괴롭혀온 자의 촉이었습니다. 근데 어쩔 건데? 걔 그냥 찐따잖아. 태호가 씩 웃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유튜브 채널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채널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체육관이 아니라 학교에 있다. 이번 콘텐츠 주제 정했어. 태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전학생 참교육. 저런 애들이 나중에 사고 쳐. 미리 눌러놔야 해. 그게 진짜 교육이야. 무리가 웃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을 폭력배가 아닌 교육자로 여겼습니다. 정의 구현자로 착각했습니다. 그 왜곡된 신념이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강 선생은 교무실에서 민서의 전학 서류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한쪽에 빨간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육활동 제한 권고. 강 선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그 문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그는 민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유소년 격투기계를 뒤흔든 사건. 경기 중 상대 선수의 안면을 함몰시킨 어린 천재.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사라진 소년. 강 선생은 그때 그 아이의 코치였습니다. 강 선생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몸이 기억하는데 다시 링에 안 서는 게 더 잔인한 벌이야. 그것은 민서를 위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합리화였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이모집 작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링 위에 눈부신 조명, 상대의 공포에 질린 눈, 자신의 주먹이 닿는 순간의 감촉, 그리고 쓰러지는 소년의 몸. 민서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부숴버렸습니다. 14살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다시는 안 써. 민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손은 봉인해야 합니다. 이 힘은 영영 꺼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웅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었습니다.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다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숨어도 도망쳐도 사라지려 해도 세상은 그를 다시 링 위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두 개의 시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는 그를 짓밟으려는 시선, 다른 하나는 그를 다시 세우려는 시선. 그리고 그 두 시선 모두가 그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 선생이 체육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 특별 수업으로 호신술 기초를 배울 거야. 간단한 스파링도 할 거니까 다들 준비해.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스파링?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민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몸이 안 좋아서 빠지면 안 될까요? 강 선생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 돼. 인원수 딱 맞게 짰어. 내가 빠지면 조 편성이 안 된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 선생은 분명히 자신의 서류를 봤을 것입니다. 체육활동 제한 권고. 그 문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만 선생님, 저 수업이야. 참여해. 강 선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대, 집착,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욕망. 태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스파링 수업, 합법적으로 저 꼽추를 때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상황. 방과 후 태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셔츠의 세 번째 단추 안쪽에 숨겼습니다. 각도를 확인하고 화질을 테스트하고 배터리를 체크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야. 태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록이야. 교육의 기록. 저런 애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거지. 왜곡된 정의. 자기 합리화. 태호는 자신의 폭력을 교육이라는 포장지로 감쌌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었으니까. 스파링 수업 당일이 되었습니다. 체육관에는 매트가 깔리고 간이 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흥분한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싸움 구경. 그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원초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서는 체육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구부정했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 어깨, 무게중심, 모든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본능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자, 기초 동작부터 배운다. 먼저 내가 시범 보일 테니까 잘 봐. 수업은 기본적인 호신술로 시작되었습니다. 손목 잡기 풀기, 밀침 방어, 기본 스탠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설프게 따라했습니다. 웃음과 실수가 섞인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의 눈은 계속 민서를 향해 있었습니다. 민서의 움직임. 기본 동작을 할 때도 그의 몸은 달랐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수천 번 반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강 선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아. 저 아이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몸이 잊지 않았어. 예선 스파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벼운 접촉만 허용되는 기초 스파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어설프게 주먹을 휘두르고 어설프게 피했습니다. 게임처럼 장난처럼. 민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야, 꼽추 때리기 미안한데? 상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링 위에 섰습니다.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상대가 어설프게 주먹을 뻗었습니다. 민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미세하게 틀었을 뿐인데 주먹은 닿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당황했습니다. 다시 공격했습니다. 또 빗나갔습니다. 3번, 4번. 모든 공격이 민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야, 저거.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새끼 뭐야? 왜 안 맞아? 그냥 운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태호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민서의 미세한 움직임을, 고개의 각도, 어깨의 기울기, 발의 위치,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저거 운 아니야.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흥미와 경계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스파링이 끝났습니다. 승패 없음. 민서는 한 대도 맞지 않았지만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링에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로 강 선생이 민서를 지켜보았습니다.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역시 아직도 살아있어. 저 본능이.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집착의 미소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태호가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꼽추. 다음 스파링 때 나랑 붙자.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민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안 통해. 민서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봉인해 둔 것, 잠재워 둔 것, 영영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 싫어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으면 어떡해. 선생님한테 말해서 붙게 만들 거야. 태호가 씩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서서 태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태호의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으로 벌어진 걸음, 자신만만한 무게중심, 그리고 셔츠 세 번째 단추 부근에서 희미하게 반사되는 빛. 민서의 눈이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카메라. 저 안에 카메라가 있다. 민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카메라. 왜 카메라를 숨긴 걸까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촬영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맞는 모습을, 굴욕당하는 모습을 찍으려는 것입니다.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또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할 테니까. 다음 날 수빈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태호랑 스파링 한다며? 괜찮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새끼 진짜 나쁜 놈이야.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 수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마.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가 뭐야? 진짜 걱정되는데. 그때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야, 꼽추, 오늘 체육 시간에 보자. 도망치면 더 재미없어지니까. 태호가 민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서는 비틀거렸습니다. 아니, 비틀거리는 척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 힘에 흔들릴 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약해 보여야 했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수빈이 화를 냈습니다. 야, 왜 자꾸 그래? 민서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태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잘못? 저런 애들이 문제야. 구석에서 움츠리고 뭔가 숨기고 나중에 사고 치는 거지. 미리 교육해야 해. 교육. 그 단어가 민서의 귀에 꽂혔습니다. 이게 교육이라고요. 폭력이 교육이라고요. 미쳤냐 너?
수빈이 소리쳤습니다. 태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두고 봐. 오늘 체육 시간에 누가 맞는지. 태호 무리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민서는 그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만만하고 거만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발소리. 그리고 태호의 셔츠에서 다시 한번 희미하게 반사되는 빛.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체육관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체육부 에이스 태호와 전학생 꼽추의 스파링.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 싸움. 하지만 그래서 더 볼만했습니다. 약자가 짓밟히는 장면은 언제나 관중을 모았으니까. 강 선생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오늘은 자유 스파링이다. 태호, 민서, 너희 둘 먼저 해봐.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싸워야 합니다. 봉인한 것을 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태호가 먼저 링에 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슬쩍 가슴 쪽을 만졌습니다. 카메라 확인. 녹화 시작.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야, 꼽추, 빨리 올라와. 도망치지 말고. 민서는 천천히 링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였습니다. 앞머리는 눈을 가렸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관중들이 웃었습니다. 야, 저거 뭐야? 저러고 어떻게 싸워? 1초 컷이다, 1초 컷. 불쌍하긴 하네. 강 선생은 링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민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대와 집착이 뒤섞인 눈빛.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여줘. 내가 아직 그 아이라는 걸 보여줘.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육중한 발소리가 링 위에 울렸습니다. 민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뭐야, 움직이지도 않네.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주먹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 민서의 얼굴을 향한 직선 펀치. 민서의 고개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먹은 그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 태호가 당황했습니다. 다시 공격했습니다. 훅, 어퍼컷, 밀어붙이기. 모든 공격이 빗나갔습니다. 민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관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거 봐. 왜 안 맞아? 저 새끼 뭐야?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자신이 촬영하려던 건 꼽추가 맞는 장면인데 오히려 자신이 허공에 주먹질하는 바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가. 태호의 공격이 거칠어졌습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피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물처럼. 그리고 민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공격 패턴을, 매번 특정 각도에서 공격한다는 것을. 카메라가 가장 잘 잡히는 각도였습니다. 저건 싸움이 아닙니다. 저건 촬영입니다. 연출된 폭력입니다. 태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진짜로 하지. 태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촬영을 위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분노였습니다. 진짜 폭력이었습니다. 그가 자세를 낮췄습니다. 도약 준비. 민서는 그의 발끝을 보았습니다. 바깥쪽으로 살짝 틀어지는 것, 체중이 뒤로 실리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플라잉 니킥입니다. 가장 임팩트 있는 기술, 가장 멋져 보이는 공격. 태호가 뛰어올랐습니다. 무릎이 민서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민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링 위의 조명, 함성, 상대의 공포에 질린 눈, 그리고 자신의 주먹이 얼굴에 닿는 순간의 감촉.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건 정당한 싸움이 아닙니다. 저건 나를 이용하려는 연출입니다. 저건 나를 짓밟으려는 폭력입니다. 민서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챕터 5. 민서의 어깨가 펴지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태호의 무릎이 공중에서 빛을 받으며 다가왔습니다. 누가 봐도 피할 수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상식을 거스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공격이 날아오면 물러서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서는 날아오는 무릎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 예상하지 못한 반응, 그리고 깨달음. 자신의 무릎이 민서에게 닿기도 전에 민서가 자신의 축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민서의 손이 태호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수천 번 연습한 동작 그대로. 태호의 몸이 공중에서 회전했습니다. 카운터 테이크다운. 상대의 힘을 그대로 이용해 바닥에 꽂아버리는 기술. 쿵. 둔탁한 소리가 체육관을 울렸습니다. 태호의 등이 링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충격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체육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적?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무엇을 본 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부정하던 전학생이 꼽추라 불리던 그 아이가 학교 최강 태호를 단 1초 만에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민서는 쓰러진 태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앞머리 사이로 눈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모든 것을 읽고 있는 눈. 민서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태호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카메라 꺼. 세 번째 단추에 숨긴 거 다 아니까.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포. 실력에 진 것보다 더 큰 공포.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히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의미심장한 박수. 강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역시, 강 선생이 말했습니다. 역시 너였어. 이정현. 민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정현. 그것은 민서의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유소년 격투기 챔피언 시절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버린 이름, 묻어버린 이름. 선생님.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강 선생이 링 위로 올라왔습니다.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방금 본 게 뭔지 알아? 전 유소년 종합격투기 챔피언이야. 14살에 전국을 제패한 천재.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경악하는 표정, 두려워하는 표정. 말도 안 돼. 저 애가 꼽추가 챔피언이었다고?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어깨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숨으려 했는데, 도망치려 했는데, 잊으려 했는데. 수빈이 링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링에서 내려왔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강 선생이 그의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디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민서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너 다시 링에 서야 해. 저 재능을 썩히면 안 돼. 민서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눌렀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지금 감정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제 인생이에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정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등 뒤로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에서 나온 민서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안 쓴다고 했는데, 다시는 안 꺼낸다고 했는데, 그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링 위의 조명, 관중의 함성, 상대의 공포에 질린 눈, 그리고 자신의 주먹이 얼굴에 닿는 순간 뼈가 부서지는 감촉, 피가 튀는 장면, 쓰러지는 소년. 민서는 세면대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차가운 도자기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과거에 갇히면 안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민서야. 수빈이 다가왔습니다. 민서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눈가에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울고 있어?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봉인했던 것이 깨졌습니다. 묻어두었던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 했던 그곳으로 세상이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아무 말 없이 민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말할 수 있어. 언제든.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온기였습니다. 소문은 불처럼 퍼졌습니다. 전학생 꼽추가 사실은 유소년 격투기 챔피언이었다는 것. 태오를 1초 만에 바닥에 꽂았다는 것. 셔츠에 숨긴 카메라까지 알아냈다는 것. 복도를 지나가면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서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야, 저에 카메라 있는 것도 알았대. 무섭지 않냐? 걔 왜 저렇게 다녔던 거야? 왜 숨겼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들었어? 챔피언 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대. 민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를 더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 태호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피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했습니다. 조회수를 위해 준비한 영상이 오히려 자신의 굴욕으로 끝났습니다. 카메라에는 자신이 1초 만에 바닥에 처박히는 장면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 선생이 민서를 불렀습니다. 수업 끝나고 체육 교무실로 와. 민서는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과 학생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권력 관계가 있었습니다. 체육 교무실은 체육관 한쪽에 붙어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강 선생은 책상에 앉아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민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나를 기억하냐?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론 기억했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 사고가 일어난 대회의 담당 코치
자신에게 무리한 훈련을 시켰던 사람.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14살 아이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사람. 기억해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 선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줄 알았어. 강 선생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되더라고.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이 계속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나도 코치 그만뒀어. 체육교사로 전직한 거야. 하지만 매일 생각했어. 내 생각, 그 아이 생각. 내가 너무 밀어붙인 거 아닌가.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민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선생님, 민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건데요? 강 선생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링에서 내가 다시 싸우면 그때 내가 시킨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돼. 내 재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다고. 민서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육 제한 기록을 무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파링 수업을 만든 거였습니다. 모두 강 선생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죄책감 해소하려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싸워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 선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거예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강 선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저를 링에 세우려는 거예요. 선생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선생님이 괴물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고. 강 선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말이 정확하게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 그날 사람 얼굴을 부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4살이었어요. 제 손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함몰시켰어요. 그 아이가 쓰러지는 거 봤어요. 피가 튀는 거 봤어요. 그 소리 아직도 들려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이 더 세게 치라고 했어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어른이 시키는 거니까. 코치가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강 선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서야, 선생님은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도망쳤잖아요. 코치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가고 저를 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다시 싸우라고요? 선생님 죄책감 덜려고요? 강 선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빌런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망친 어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지 못하고 어린 제자에게 그 짐을 떠넘기려 한 비겁한 어른이었습니다.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민서야, 잠깐.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과 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집에 갔습니다. 민서는 복도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겁고 어둡고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 민서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민서가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왜? 수빈이 민서 옆에 섰습니다. 같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같이 가려고.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위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움, 호기심, 경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호가 학교에 나왔습니다. 사흘 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신만만함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의 태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태호가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이 긴장했습니다. 또 뭔가 벌어지는 건가? 복수하러 온 건가?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계속했습니다. 나 진짜 쓰레기였어. 너 괴롭히면서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했어. 약한 애를 눌러야 나중에 사고 안 친다고 믿었어. 근데 아니었어.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약한 게 아니었잖아. 너 강했잖아. 그리고 내가 한 건 교육이 아니라 그냥 폭력이었어. 민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링에서 졌을 때보다 내가 카메라 얘기했을 때 더 무서웠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히고 있었다는 거. 너한테 완전히 털렸다는 거.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진심 어린 사과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습니다.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짜 힘으로 남을 속이지 마.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의라고 포장하면 폭력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교육이라고 부른다고 괴롭힘이 사라지는 거 아니고.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너 진짜 강해지고 싶으면 먼저 약한 거 인정해. 자기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는 게 진짜 힘이야.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진짜 미안해. 태호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태호가 진짜 자신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수빈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박. 태호가 사과하는 거 처음 봐. 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야, 너 지금 웃었어?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웃었어. 방금 확실히 웃었어. 수빈이 활짝 웃었습니다. 민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움이었습니다. 방과 후 민서는 체육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샌드백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샌드백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무질서하게, 감정을 쏟아내듯이. 민서의 발소리에 강 선생이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왜 여기 있어? 강 선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강 선생은 샌드백에서 손을 떼고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내가 한 말. 강 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전부 맞는 말이야. 내가 도망쳤어. 내가 비겁했어. 너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했어.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이 계속했습니다. 나도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 왜 그렇게까지 밀어붙였을까? 왜 멈추지 않았을까? 그 아이가 병원에 실려가는 거 봤을 때 내 다리가 풀렸어. 강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내 말대로야. 후회하면서도 도망쳤어.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도 없었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너한테 기대했어. 내가 다시 링에 서면 내 죄책감이 줄어들 줄 알았어. 민서는 강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민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매일 그날 생각해요. 제 손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민서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요. 도망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숨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강 선생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둘 다 도망쳤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책임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체육관에 저녁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강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그 미안함은 진심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서로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챕터 8.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를 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 경계 대신 관심. 민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예전만큼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예전만큼 깊이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그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수빈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 이거. 수빈이 내민 것은 운동화였습니다. 새 운동화. 깨끗하고 하얀. 뭐야 이거? 민서가 물었습니다. 선물. 내가 맨날 낡은 신발 신고 다니길래. 민서는 운동화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손에 딱 맞았습니다. 왜긴. 친구니까. 수빈이 웃었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친구.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소중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야, 나 물어볼 거 있어. 수빈이 말했습니다. 너 격투기 다시 할 거야?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가 스스로에게도 묻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어. 민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무서워. 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날 체육관에서 봤거든. 내가 태호 쓰러뜨리고 나서 때리지 않았잖아. 민서가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쓰러진 사람 때리지 않았어. 속삭이기만 했잖아. 그거 보고 생각했어. 아, 저 애는 힘을 쓸 줄 아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애구나. 민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빈이 계속했습니다. 꼭 챔피언 안 돼도 되잖아. 꼭 시합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너 지키는 운동하면 되지. 남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지키는 거. 그 말이 민서의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남을 다치게 하는 격투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격투기.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생각해 볼게. 민서가 말했습니다. 수빈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그날 저녁 민서는 이모 집 작은 방에서 운동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새하얀 운동화. 아직 신어보지 않은 운동화. 민서는 운동화를 신어보았습니다. 발에 딱 맞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민서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걷다 보니 학교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앞에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링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부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자신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바닥만 보고 살았으니까 해볼까? 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해볼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치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무게를 직접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고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앞머리 사이로 눈이 보였습니다. 수빈이 민서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너 오늘 뭔가 달라. 민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어깨 펴고 있잖아. 눈도 보이고. 민서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결정했어. 민서가 말했습니다. 뭘? 다시 시작하려고. 격투기. 근데 예전처럼 시합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나를 지키려고. 내 힘을 다시 알아가려고. 수빈이 활짝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민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는 체육관에 들어섰습니다. 강 선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어? 강 선생이 물었습니다. 네.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연습하려고요. 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필요하면 말해. 민서는 체육관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주먹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펀치는 어설펐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오래 쓰지 않았던 몸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시작하면 됐습니다. 수빈이 체육관 문에서 민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주먹이 샌드백을 쳤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소리가 체육관에 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꼽추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게를 받아들인 소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시 찾아가는 소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민서의 어깨 위로, 펴진 등 위로, 움직이는 주먹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힘이 아닌 자신을 지키는 힘, 남을 쓰러뜨리는 격투기가 아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격투기. 민서는 샌드백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쓰고 언제 멈출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용기는 도망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운동화 끈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수빈이 선물한 새하얀 운동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펴진 어깨로 들린 고개로 앞을 바라보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민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